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했었죠. 또 소현세자는 다리군뿐만 아니라 마부대나 용골대와 같은 청나라 장수들과도 우호적인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자의 모습은 반청 입장을 고수하던 조선 조정엔 배신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심양으로 끌려와 처형당하면서까지 그들의 입장을 버리지 않았다. 죽음을 당하더라도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삼전도의 굴욕을 안겨준 오랑캐와는 결코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의리와 명분을 앞세워 소현세자를 매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인신공격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인조는 첩자를 보내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에 이른다. 숙명반청을 고수하는 인조와 집권 사대부.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고 태도를 바꾼 소현세자. 그들 사이엔 깊고 큰 갈등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뒤엎고 반정을 해서 왕위에 오른 인조와 그 집권 대신들은 명나라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나라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자기 집권의 정통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또 남한산성에서 40여일간의 항전 끝에 항복을 한 후 청태조에게 머리에서 피가 나도록 절을 해야 했던 인조가 청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반감을 가졌으리라는 건 상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현세자가 청나라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인조가 얼마나 분노했으리라는 건 짐작이 가고도 남는 일입니다. 이런 소현세자의 태도는 조선 조정의 단순한 분노의 차원을 넘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이 계속 숙명배청 정책을 고수한다면 인조를 폐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협박을 해온 것입니다. 그 새로운 왕이란 차기 대권주자인 소현세자일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려시대 때 이 원나라가 이 왕을 폐하고 볼모로 잡혀있던 세자를 왕으로 추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조에게 소현세자는 사실상 최대 정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현세자가 귀국을 전후해서 당시 성리학 중심의 조선 사회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8년간의 심양 생활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644년, 마침내 청나라는 북경에 입성한다. 명나라가 공들여 만든 자금성도 송두리째 청나라의 수중에 떨어지고 만다. 도루군의 요청으로 북경에 함께 온 소현세자는 자금성한 문현각에 머물게 된다. 청나라가 들어오기도 전에 명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농민반란군 이자성의 공격을 받은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북경의 한 공원에서 자살하고 말았다. 소현세자는 조선이 그토록 섬기던 명나라의 최후를 생생하게 목격한다. 그러나 이때 소현세자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이 있었다.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이었다. 명나라 말기 북경엔 예수의 선교사들의 맹활약이 펼쳐지고 있었다. 서양의 과학기술을 앞세워 천주교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고 권력자들을 먼저 포섭하는 것이 그들의 포교 전략이었다. 정교함을 자랑하는 천체 관측 기기들은 황제를 설득하는 데 특히 효과를 발휘했다. 以前的那个历法，它这个发生了很多，就是这个错误，出现了很多错误。
你比如日食，那个这个预报日食是几点钟到几点钟，结果那个时间没有发生，或者时间这错后了，或者提前了，这样的话呢，这就是你这个天子啊，你不能知道天的情况，你就不是天的代表了，对不对？你的那个权威啊，这皇帝的权威就要受到动摇。他现在这个汤若望他用他那个和西方的这个科学的天文知识，来制定历书，来这个预报日食和月食。 그 대가로 선교사들은 포교의 자유를 얻었다. 명나라를 대신해 청나라가 들어섰지만 과학기술을 앞세운 그들의 위치는 오히려 확고해졌다. 가장 맹활약을 하고 있던 인물은 독일인 신부 아담 샬. 천문 역학에 특히 능통했던 그는 관상대 흠천감정이란 벼슬까지 지내며 천주교에 대한 황제의 호의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所以顺治皇帝非常感谢这个汤若望神父，他叫他什么呢？叫他等于叫他阿姆。阿姆在这个话里头意思，在这个满语的意思就是父亲，是吧？他称这个汤若望为父亲。 他曾经呢，那个微服步行，就是不穿皇帝的衣裳，自己走着从皇宫就来到这儿了，24次到这个南唐，来和这个汤若望神父啊促膝谈心，就是非常谈得来。有的时候谈天文，有的时候谈地理，有的时候谈这个各种文化。 당시 아담 샬의 활동 근거지였던 남당교회. 소문을 들은 소현세자는 도르곤에게 부탁해 직접 이곳을 찾아왔다. 아담 샬과의 첫 만남. 후일 소현세자는 그것을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처음 본 것에 비유했다. 이후 매일 만남이 이어졌고 세자에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다. 아담샬이 소현세자에게 이제 천주교와 그다음에 서양의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설명을 하고 서적도 주는데 이제 소현세자는 그 서적을 거의 뭐 밤 사이에 독파를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찾아와서 이제 미진한 부분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뭐 질문하는 그런 형태로 둘의 관계가 진행됐는데. 소현세자가 북경에 있는 70여일 동안에 거의 매일같이 이곳 남당 천주교를 찾아와서 아담샬을 만났습니다. 소현세자는 아담 샬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물품을 요청해 선물로 받았다. 외란과 호란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생활을 살찌우고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는 데 유용하다는 판단이었다. 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모든 것을 차곡차곡 간수했다. 훗날 로마에서 출간된 아담 샬의 회고록. 그 속엔 당시 소현세자가 얼마나 적극적이며 진지했는지 잘 드러내주는 세자의 친필 편지가 실려있다. 이 편지